정확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돌비 애트모스가 아니라 약간 아웃풋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노로럴은 심리 음향, 인풋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을 주기 위해서 악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는데요. 보통 음향 이론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랑 다르게 원의 사이즈는 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위치가 그냥 제가 듣는 이 청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드럼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했는데 여기서 까만 글씨로 써놓은 게 보통 제가 움직인 거고, 이 음악에서는 키보드 첫 번째 거랑 일렉 기타가 보통의 리듬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좌우로 배치를 하고. 네, 안녕하세요. 공간음향 세미나를 맡게 된 음향 제작 파트 이현정입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발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사운드 360이라는 회사에서 입체음향 관련된 교육을 듣고 왔는데요. 그 교육을 토대로 오늘은 자세한 믹싱 테크닉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공간음향, 입체음향, 돌비 애트모스 같은 여러 가지 단어,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걸 시작으로, 또 공간음향이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돌비 애트모스랑 바이노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지수 선배가 지금 디어 VR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믹싱 작업을 했는데요.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오늘 가져와 주신 이어폰으로 저희가 믹싱해온 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런 입체 음향의 용어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입체 음향, 스페이셜 오디오, 공간 음향, 서라운드, 3D 사운드, 굉장히 돌비 애트모스까지 이런 단어들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용어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다 공통점을 가지긴 하지만, 사용되는 곳 또 시기 그런 것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입체음향 또 공간음향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인 HRTF와 헤드 트래킹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라운드는 197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2차원 공간에서 볼륨 값을 채널마다 고정시켜서 듣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차원 공간은 패닝 좌우의 요소를 말하고 2차원 공간은 전후, 즉 앞뒤의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라운드는 평면상에서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5.1 채널, 4.1 채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사운드는 서라운드의 높이축인 위아래를 더해서 공간감을 3차원으로 펼친 입체감 있는 오디오를 이야기하는데요. 5.1.2 채널, 7.1.4 채널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7.1.4 채널인 경우에는 평면상에 7개의 스피커, 1개의 서브우퍼, 그리고 천장, 3D 사운드의 천장에 있는 4개의 천구의 스피커가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사운드, 한국에서는 입체음향으로 번역되어서 많이 불리는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입체음향 기술을 말할 때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VR, AR 같이 이머시브 미디어 시장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걸맞는 오디오라는 의미로 활용된 용어이고요. 명사형인 이멀전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머시브 사운드는 기술적인 정의보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용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스페이셜 오디오, 공간 음향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가장 친숙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 용어이기도 한데요. 공간음향은 정확히는 애플에서 입체음향 기술을 선보이면서 자신들만의 기술을 더해서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느낌으로 나온 용어이고요. 공간음향이 가지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에어팟에서 헤드 트래킹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헤드 트래킹은 아래에서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입체 음향과 공간 음향인 것 같습니다. 나타내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공간 음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음향의 중요한 기술은 소리의 위치감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실제 공간 안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 더 넓은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이 HRTF입니다. 한국어로는 머리 전달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사인파를 360도 전체 방향에서 재생시켜서 사람이 느끼는 방향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측정한 함수값을 머리 전달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서 바로 귀로 전달되는 직접음, 또 소리가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초기 반사음이 있고 또 2차로, 3차로 회절되거나 확산되고 되는 그런 후기 반사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은 신체가 있기 때문에 신체 또 귀에서는 귓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외의 영향까지 합쳐져서 사람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영향도 포함되어 있게 만들어준 게 머리 전달 함수입니다. 따라서 헤드폰보다는 그 에어팟 맥스나 헤드폰 기종보다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귓바퀴를 한 번 더 거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머리 전달 함수가 이중으로 들어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이 조금 더 공간감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는 공간 음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헤드 트래킹 기술인데요. 에어팟 맥스나 에어팟 프로 같이 애플에서 나온 디바이스들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자의 위치나 움직임을 이 센서가 파악을 해주게 되고 이 헤드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휴대폰을 앞에 두고 고개를 돌렸을 때 마치 옆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헤드 트래킹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지금 우리가 공간음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분야들에서는 공간음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간음향은 음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플뮤직은 2021년 6월부터 공간음향 서비스인 돌비 애트모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바이브를 시작으로 멜론에서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K-팝 음원들은 대부분 돌비 애트모스 믹싱을 해서 제작되어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교육을 받았었던 사운드 360에서도 SM, YG, JYP 등 3대 기획사 모두 그 회사에 돌비 애트모스 작업을 맡겨서 다른 바이브나 애플 뮤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원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튜브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에서도 돌비 애트모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트모스가 써있는 것들은 다 애트모스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자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유명한 콘텐츠들이 돌비 애트모스의 대표적인 콘텐츠들이고요. 돌비 애트모스로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고 있지 않아도 빗자루로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돌비 애트모스를 넷플릭스에서 보시려면 제일 높은 요금제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KBS 사례인데요. 제가 아까 교육을 받았던 사운드 360과 KBS는 콜라보를 해서 공연 실황 영상을 뮤직뱅크나 유열의 스케치북 등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의 70% 이상은 차량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에서의 그런 음향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벤츠가 최신 차량 모델에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하겠다는 돌비 애트모스를 빌트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간음향은 음악이나 콘텐츠에서도 나아가 자동차 시장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는 추세인데요. 생각해보면 음악은 이어폰으로 듣고 또 넷플릭스는 TV로 보기도 하고 또 차량에서는 스피커로 듣는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음향을 즐기게 됩니다. 단순히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스피커라는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도 음장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것인데 그 포맷이 바로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돌비가 개발한 기술의 이름이고요. 오디오를 최대 128채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돌비 애트모스가 어떤 원리로 소스마다 움직임을 갖고 또 입체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드 채널이라는 개념과 오브젝트 채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 채널은 아까 서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베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각각 채널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된 스피커의 위치에 1대1로 매칭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프론트 L에서는 L이 나오겠다, 프론트 R에서는 R에서 나오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대로 재생이 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오브젝트 채널은 돌비 애트모스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객체 기반 오디오라고 한국말로 부르는데요. 저희가 위치를 지키는 공간을 좌표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걸 메타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피커와 이어폰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메타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어서 디코딩할 때 그 환경에 맞춰서 재생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5.1 채널로 제작된 채널 베이스 같은 경우는 5.1 채널이 아니면 소리가 틀어지거나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돌비 애트모스는 5.1로 제작되었지만 2채널로도 5.1 채널처럼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문에 제작자가 의도한 위치나 공간감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돌비 애트모스가 대표적인 객체 기반 오디오 렌더링 포맷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돌비 애트모스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돌비 애트모스는 먼저 물리적으로는 천고의 사운드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객체 기반인 배드랑 오브젝트가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좌표값이 메타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두 번째 특징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메타데이터로 기억되기 때문에 채널을 베이스로 묶이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환경에 최대한 비슷하게 호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돌비 애트모스는 천고의 사운드가 있어야 스피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돌비 애트모스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아도 이런 호환성의 특징에서 천고에 스피커가 없어도 마치 천고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그 기술로 만들어주는 것이 돌비 애트모스의 핵심 특징입니다. 돌비 애트모스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을 보고 있더라고요. 창문 대신 스크린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기에 돌비 애트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돌비 애트모스가 가진 그 좌표값의 특징은 가장 음원을 잘 들을 수 있는 스위스팟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나 혼자 있다면 돌비 애트모스로 인해서 그 스위스팟을 조정해서 나 혼자 가장 좋은 음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또 옆에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그것과 같이 맞춰서 스위스팟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 돌비 애트모스의 비전입니다. 앞서 공간음향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돌비 애트모스는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으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 밑에서는 유튜브로 KBS랑 사운드 360이 콜라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돌비 애트모스가 아니라 공간음향 바이노럴 믹싱입니다. 바이노럴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보시는 모노포닉이라는 개념은 스피커 하나에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고, 스테레오포닉은 스피커 2개로 청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노로럴의 개념은 듣는 입장에서의 개념인데요. 심리음향의 개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노로럴은 이런 한쪽에 있는 헤드폰처럼 한쪽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바이노럴은 두 쪽에 있는 헤드폰처럼 두 쪽 귀로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노포닉은 약간 아웃풋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노로럴은 심리음향, 인풋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바이노럴은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소스가 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렌더링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바이노럴로 렌더링 하게 되면 웨이브 파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지수 선배가 공간음향 믹싱에 사용한 플러그인은 디어 VR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건 제나이저에서 만든 공간음향 플러그인이고요. 이쪽에 아웃풋 포맷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긴 지금 7.1.4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바이노럴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바이노럴로 렌더링 되어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XYZ 좌표 값들을 지정해서 저희가 위치하고 싶은 공간에 소스를 위치시킬 수도 있고 리버브와 리플렉션인 반사음들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믹싱한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음악 중심 같은 경우는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펙트를 많이 살렸고 또 안무 동선에 따라서도 조금 소스를 많이 돌려본 부분이 있어서 소스가 또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악기나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악기와 효과음 같은 걸 어디에 위치시켰는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소리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어봐. 나 잠시만. 신기하다. 이거는 음주. 저희는 이렇게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저희는 벽에 가려져가지고 엄청 생생한 느낌은 평소에 많이 못 봤는데 되게 선배님이 해주신 거 들으니까 아 관객들이 실제로 들으면 이렇게 되게 생생하게 들리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전달받았고 뭐랄까 저도 진짜 그 관객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저희 셋의 의견을 한 번에 말씀해 주신 것. 나도 싫은 거 있잖아. 우리 너무 거지같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